저는 베이스캠프 영어과 담당이고요. 오늘은 이제 은평 동명 선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중3이 혹시 첫째신 분 계세요? 안 되시나요? 그럼 이제 중3, 요거 올해 이제 09년생들이 둘째시면 이제 큰아이가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큰아이를 보내시고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지 가늠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지금 절반은 이제 가늠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좀 보실 텐데 이건 어디 가시죠? 자, 잠시만요. 포인터가 손으로요? 제가 이거를 안 써서요. 잠시만요. 예,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요, 은평 동명 선일, 이제 공립고 하나, 그 다음에 사립고 두 학교를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 틀은요, 첫 번째 내신 경향, 올해죠. 올해 고1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경향만 말씀드릴 거고, 근데 고등학교 내신 경향은 거의 비슷해요. 첫 학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범위가 나오게 되면 2학기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같은 범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 끝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경향과 특이사항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학교 배정이 되시지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어느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근데 지금 이 서부학군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어떤 좀 흐름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어떤 학업적으로 완벽하게 어느 선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대다수이시라면 아이 성향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어떤 내신 수준을 좀 비교하시는 선에서 설명에 참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서만, 왜냐하면 계속 또 내신의 어떤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되게 심하게 바뀌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선택에 있어서 있다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참고 자료로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24년 내신 경향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 영어라는 것이 뭐냐를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고1 학생들이 지금 학생이 한 명이 온 것 같네요. 일단 질문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예비고1 영역별 학습법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명은요, 일단 교과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3개가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모의고사 1회, 한 회 분량. 한 회 분량이 총 문제가, 모의고사 독해 문제가 혹시 풀어봤니? 네. 몇 문제죠? 그렇지, 28문제예요. 독해는. 네, 맞아요. 잘했어요. 28문제예요. 28문제에서 그 이제 주요한 문장만 17개, 18개 지문을 빼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동명여에서 기억한 건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가 보통 사립학교에서는 듣기 교재 부교재를 쓰지 않습니다. 독해 교재를 보통 씁니다. 근데 동명은 듣기 부교재를 EBS 교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방향성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모의고사의 듣기의 준비를 조금 그 전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학교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해를 좀 지향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듣기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총 30문제인데 그 중에 한 9문제, 8문제가 나와요. 듣기가. 그리고 듣기 문제도 선생님 나름대로 변형을 하세요. 보통 듣기 문제가 변형이 됐을 때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말에 이어지는 응답, 내용 일치. 이 정도밖에 없지만 동명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래서 듣기에 항상 대신 이제 대비를 해주시는 분은, 혹은 제가 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듣기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를 많이 준비시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난이도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문이라고 하면 패러프라이징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빈칸에 단어 2단어를 줍니다. 그 2단어에 알맞은 내용과 연결되는 표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 서술형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적을 거예요. 정상적인 학원 학습한 친구들은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휘 수준이나 어떤 문법 수준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포텐을 가지고 입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듣기에 대한 안정권이 있냐? 그랬을 때 내시에 대한 어떤 시간 확보가 가능해지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특이사항이라고 적어드린 부분은 어떤 암기 부분이 아직도 필요한 음평이냐? 그 다음에 왜냐면 시험범위가 적기 때문에 교과서를 그냥 외우게 합니다. 많이. 그리고 동명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력,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교과서 지문이 일반 독해 지문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명 같은 경우 시험 스타일이 아이들이 이렇게 깊게 분석하는 걸 원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아닌가. 근데 이 실력이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틀인데 그 부분이 잘 1학년 때 돼야지만 2학년 때 독해에 대한 점프가 가능해져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아이들이 막 단어 급해 모의고사만 막 하다 보면 2학년 때 와서 모의고사 급하니까 막 더 많이 해요. 하지만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이 근데 더딘 부분은 있죠. 그걸 깊게 나가다 보니까 동명에서는 약간 이제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 되게 좀 많은 분량의 지문들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 구조상 그러지 못하는 좀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향상되는 어떤 조건의 시험이고요. 듣기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일 같은 경우는 동반자능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요번에 아마 그 전해까지는 선일이 되게 막 이상한 문제였어요. 막 어법 문제, 막 서술해서 쓰세요, 막 안 해도 되는 그런 문법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오다가 요번에 3학년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수능형으로 바꿨습니다. 문제가 완전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신 공부를 해서 수능 유형이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신이 올라갔을 때 이게 대성이 처음에 자사고 바뀌고 했던 방식이에요. 모의고사를 4개, 5개 주면서 내신 시험을 더 어렵게 하고 독해 문제를 많이 풀게 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가면 수능형 내신이니까 그게 올라가면 같이 수능이 올라갈 거, 모의고사가 올라갈 거 했던 방식이거든요. 지금은 더 쉬워졌어요. 어쨌든 그 다른 방식이에요. 일단 학교마다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선일이 지금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를 아이들을 많이 좀 풀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독해력에 대한, 어휘력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그 부분이 세팅이 안 됐을 때 독해, 그 시간 내에 푸는 이런 과정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독해력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예. 내신 경향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일은 듣기는 안 나오나요? 예, 내신에서 듣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빠진 게 듣기가 수행평가로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지필이고요. 은평 같은 경우는 6대4의 지필, 수행이 있어요. 지필이 6, 수행이 4. 그 다음 동명은 5대5예요. 그리고 선일도 5대5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쪽 두 학교는 논수령이 서술형이 들어가죠. 그 서술형도 수행의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듣기도 있고 또 라이팅도 있고 스피킹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그건 학교마다 또 일정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또 관리를 해주시고요. 선일 같은 경우는 시험에 따로 듣기를 두지 않고요. 수행평가 딕테이션을 합니다. 모의고사 3개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행평가를. 그래서 영역별 뭐 50, 그러니까 지필이 50이면 중간기말에서 50이고 25, 25가 되고요. 수행에서 이제 50이 들어가면 쓰기 20, 듣기 20, 말하기 10 하고 50이 들어가요. 그런 식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행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학교 둘하고 이제 일반 공립이기 때문에 여학교에서는요 수행 관리들을 여학생은 너무 잘해요. 예, 여학생들은 꼼꼼하게 그래도 자기 뭐 있어요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체크해주고 확인 일정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편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명하고 선일 같은 경우는 AB, 성취도 AB의 수준이 거의 80%에 육박해요. 80% 육박하고 동명 같은 경우는 요번에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3학년 결과가. 왜냐면 지금 흐름을 탄 게 뭐냐면 지금 예일이 내신이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예일이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낀 거죠. 예일 내신 빡세.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동명 간 애들이 재작년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올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타운 쪽 아이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뭐 아시다시피 신도 진간 아이들이 서부학군에서 학습력이 가장 높아요. 성취도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의 유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이제 그 전에는 예일 쪽으로만 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동명으로 의도적으로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강제배, 그러니까 선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엔 강제 배정이 더 많고요. 네, 강제 배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넣었는데 안 됐어, 동명을 넣었는데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 물론 의회에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별 특징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학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보시면서 그 부분은 차츰 또 질문 있으면 생각나시면 해주십시오. 이게 문제네요. 자, 그래서 모든 영어의 이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결정대로 실행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써있으면 누구나 이해하고 이게 영어로 쓰여있어도 이해합니다. 근데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문장이 이따구로 써있어요. 친구가 이름이 뭐지? 백하연이요. 하연이는 자 밑에 거 한 번만 읽어줄래요? 그러한 그의 결정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했다와 결정대로 실행했다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어에서는 마찬가지고 영어에서 마찬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지했다라는 것을 선지에서 골라낼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영어 문장으로 보시면서도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는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고 이번에는 모의고사에 나온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만약에 어떤 지문에 대한 해석을 읽는다고 했을 때 기후보통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멀리 있다라고 가정할 수 없을 때, 가장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가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 내에서 가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을 때 아이들은 아이씨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읽기 싫죠. 여학생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학생은 항상 감사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남학생들은 예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두 번째는 요건 2학년 겁니다. 2학년 표현은 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읽기와 읽기가 아닌 것 사이에 경계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 여긴 좀 나요. 더욱 많은 특이 사례들이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국어죠. 그러니까 국어로 이렇게 접해도 이제 뭐냐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영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단어가 많이 안 돼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해석을 어려워하고 영어를 기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난 뭐가 안 돼 있어 문법이 부족해 단어가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영어는 앉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한글로도 보기 싫은 걸 얘가 뭐지? 라고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시기가 왔어요. 왜? 경쟁해야 되는 상대평가 시점으로 갑자기 갈아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원에 왔을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봤을 때 We'll stop pretending about it and start pretending with it.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아이들이 거의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했죠? 서머리를 하면 편해. 기후변화에 대한 고통 인정해라. 네,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랬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퍼가 멀리 있다라는 거를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속이는 걸 멈춰. 됐어요? 속이는 걸 멈춰서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소설을 써. 이게 기후변화 소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뭐 제가 다는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읽기의 경계는 구분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읽는 거고 이것도 읽는 거고 이것도 읽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tretch terms, flexible boundaries. 용어의 유연한 장벽이 뻗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용어의 유연한 장벽이 뻗어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다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설명을 들어요. 이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 단어가 스트레치니까 뻗다고 용어고 유연한이고 장벽이다라고 해서 말을 이해하는 과정, 이 단어 뜻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